지구 얼음의 90%를 간직한 땅,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땅, 지구에서 가장 경이로운 곳 남극이다. 오직 평화와 과학을 위해 허락된 금단의 공간. 극한의 땅에서 과학자들이 찾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이른 아침부터 동물 생태학자 김정훈 박사와 연구원들이 서둘러 길을 나섰다. 찾은 곳은 세종과학기지에서 남서쪽으로 약 2km 떨어진 펭귄 마을 입구. 저기 보면은 저게 남극 제비갈매기 성체고 저기 있는 게 올해 태어난 새끼예요. 우리가 들어오니까 지금 침입자로 인지를 해서 공격적인 경계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집단 방어하는 그 체제가 있어요. 지금 여기 있는 새들도 자기 새끼는 아니지만 다 같이 지금 가담을 해서 쫓아내려고. 12월에서 2월까지는 남극의 여름으로 세종과학기지가 있는 킹 조지 섬의 평균 기온은 영상을 웃돈다. 킹 조지 섬에는 젠투 펭귄을 비롯해 남극 제비갈매기, 칼집부리 물대새, 도둑갈매기 등 약 19종의 조류가 있는데 여름이 되면 번식기를 맞은 새들로 활기를 띈다. 여기서 또 앞부분은 젠투 펭귄 번식지고 또 저 밑으로 이제 촛대바위라고 있어요. 그 밑으로는 토큰 펭귄. 그 두 종의 서식지가 아주 명확하게 구분이 돼 있어요. 바톤반도의 펭귄 마을에는 매년 젠투 펭귄과 턱근 펭귄 두 종이 군락을 이루고 약 5,000개의 둥지를 튼다. 이곳은 우리나라가 주도하여 지정한 남극 특별보호구역으로 과학적 연구 목적을 가진 자와 사전에 허락받은 자만 출입할 수 있다. 지금 남극에 그 조류 인플루엔자가 지금 퍼졌거든요. 그래서 새를 접촉하는 모든 연구원들은 들어갈 때 방역복을 입고 들어갑니다. 젠투 펭귄이 들어갔다 나왔다는 길목이에요. 먹이 잡으러 들어갈 때도 이럴 때 들어가고 먹이 잡고 와서 새끼한테 먹이 들어갈 때도 일로 올라가고. 펭귄 마을 들어가는 입구거든요. 지금 펭귄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흙 묻혀놓고 똥 싸놓고 하다 보니까 지금 시커매졌죠. 얼음 위에서 번식하는 황제 펭귄을 제외한 대부분의 펭귄들은 주로 높은 언덕을 번식지로 삼는다. 이 펭귄들은 이런 식으로 돌을 쌓아서 그 알을 낳아요. 눈이 많이 쌓이거나 뭐 비가 많이 하거나 했을 때 물이 일단은 높은 데 있다 보니까 거기까지 차지도 않고 녹았을 경우에 전부 다 둥지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물이 전부 다 밖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이 둥지 안은 항상 젖지 않은 상태로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사는 펭귄들은 다 이렇게 돌을 쌓아서 둥지를 지어요. 예. 간혹 둥지가 부실하면 알이 침수되어 번식에 실패하기도 한다. 펭귄이 번식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안전하게 집단으로 번식할 수 있는 드넓은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고 서식지 인접 바다에는 새끼를 키우는 데 필요한 먹이 생물이 풍부해야 한다. 새끼를 키우는 펭귄들의 일과는 단순하지만 쉽지만은 않다. 먹이 사냥을 위해 언덕을 오가야 하는데 신체 구조상 이동하기가 힘들고 긴 시간을 필요로 한다. 펭귄은 조류로 분류되지만 날개가 헤엄치는 데 알맞게 발달되어 있어 오히려 바다가 편한 동물이다. 턱근 펭귄은 남극해의 크리를 주요 먹이원으로 하나 젠투 펭귄은 물고기를 잡아먹기도 한다. 사냥을 마친 펭귄들은 해안가에서 잠시 몸을 말린 후 다시 둥지로 올라간다. 새끼가 태어나 자랄 때까지 암컷과 수컷은 번갈아가며 부지런히 사냥을 해오는데
적게는 6시간에서 많게는 8시간. 하루를 거의 다 쓰는 셈이다. 불청객이 찾아왔다. 펭귄의 천적인 남극 도둑갈매기다. 남극 도둑갈매기는 먹이가 풍부하지 않은 남극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다른 새의 알이나 새끼를 훔쳐먹는다. 그래서 도둑갈매기란 이름이 붙여졌다. 위험을 감지한 다른 펭귄들이 서서히 거리를 좁혀오자 그제야 자리를 뜬다. 남극의 여름은 극지 연구자들에겐 가장 바쁜 계절이다. 릴랭스 33.15 플리퍼 181. 여름이 지나면 야외 활동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뽑을 거예요. 그리고 조류의 경우 번식기를 놓치면 연구에 공백이 생긴다. 필소 간의 안정성 동의한서 플리퍼 181. 비율을 비교하면 먹이완 조사가 가능하거든요. 올해 상체는 왜 나셨어요? 저 펭귄한테 물렸어요. 어떻게 봤어요? 이게 잘못 안고 있다가 이 백에 구멍이 나 있거든요. 여기로 물렸어요. 오우. 이 성격이 더러워가지고. 지금 나 지금도 나오는데. 네, 위험해요. 여기에 물렸어요. 턱근 펭귄은 펭귄 중에서도 성격이 드센 편이다. 얼굴에 똥 묻었어요. 찍지 마세요. 진짜. 방어 행동으로 분변을 뿌리기도 하다 보니 현장 조사 기간에는 얼굴이며 옷이며 성할 날이 없다. 키는 은찬 씨가 뽑는 걸로. 미덕이 어딨지? 얘는 이제 발목이 짧아서 가락지 같은 거 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펭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칩을 심어가지고 그 주민등록번호 같은 게 이 번호가 뜨면은 이제 얘인 거예요. 자동 모니터링 카메라 시스템인데요. 5분에 한 번씩 콜로니를 찍게 돼 있어요. 알 낳아서 자라서 나갈 때까지 새끼 생존율이라던가 번식하는 과정 중에서 또 어떤 이벤트가 일어났는지 그 타임랩스 카메라를 갖다 놓고 보면서 우리가 나중에 사후에 10년 전만 해도 매년 이곳에 찾아와 둥지 수를 일일이 세고 펭귄의 습성을 기록해야 했다. 위치 추적 장치나 관찰 카메라 등이 발달하면서 펭귄 세상을 좀 더 자세히 엿볼 수 있게 됐다. 세종과학기지 동쪽 마리안 소만에서 해양생태학 연구팀의 연구가 한창이다. 이거 200ml. 200ml. 채수는 거의 마무리 아니에요? 뜨는 거는. 양은진 박사는 남극과 북극을 오가며 해양 생태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관찰 중이다. 표층부터 바닥까지 그 물리적인 특성을 알려고 내리는 기계예요. 그래서 이 기계에는 많은 센서들이 달려 있는데 바닷물의 온도를 잴 수 있는 수온 센서, 염분 센서, 식물 플랑크톤이 얼마나 있는지를 보는 플로로센스 센서, 산소 농도가 얼마나 있는지 하는 디오 센서하고 광을 측정할 수 있는 파 센서들이 달려 있고요. 저희가 지금 이렇게 해서 표층부터 저층까지 내려서 값을 얻으면 실험실로 들어가서 그거를 다운받아서 이제 이 물 안에 있는 어제 표층부터 저층까지의 수직 프로파일을 저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마리안 소만을 중심으로 점차 범위를 늘려나가면서 바닷물을 채수하고 식물 플랑크톤을 채집한다.
4번 다음에 AM1 다음에 5번. 플랑크톤을 다량으로 채집하기 위해선 바다에 던진 망을 빠르지 않게 끌어야 한다. 플랑크톤이 손상되거나 도망가지 않도록 적당한 속도로 끄는 것이 중요하다. 끌어올린 해수는 무균 채수병에 담아 구역별로 나눈다. 이 시료엔 지난 시간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세종과학기지가 위치한 바톤반도에는 크고 작은 봉우리들이 가로지르며 솟아있다. 각각의 봉우리들은 우리 연구원들에 의해서 이름이 붙여졌다. 가장 높이 솟은 백두봉을 두고 그 아래로 고구려봉, 발해봉, 신라봉, 백제봉이 있다. 이제 저 봉우리 왼쪽으로 끼고 돌아서 거의 고도 비슷해요. 이제부터 한참 동안 신라 발해까지 가서 거기서 왼쪽에 이렇게 삼면인데 거기 올라가면은 거기 백두봉이 있어요. 이제 평평한 길 한참 가시면 돼요. 극지연구소에서 지의류 생태를 연구하는 홍순규 박사가 연구원들과 함께 백두봉으로 향하고 있다. 지의류는 공해에 민감해서 대기 오염의 정도를 나타내어 줄 수 있는 지표 생물로 활용된다. 로고 교체하고요. 이게 기후 데이터 받는 로고인데 이게 고장난 게 많아서 새로 교체하려고 세트 들고 왔고요. 지난 1년 동안 기록된 데이터도 받아가고요. 바톤반도 전체 중에 식생 위주로 데이터 기록하는 게 16군데고 토양 속에 이렇게 깊이 파가지고 심어놓은 게 10군데 정도 돼요. 지의류는 균류와 조류 또는 남세균이 공생하는 복합 유기체로 전 세계적으로 19,000여 종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고산 지역이나 극지역에서도 살 만큼 생명력이 강인한데 온도가 맞지 않거나 건조한 환경에서는 체내의 수분을 빠르게 배출해서 지의체가 망가지는 것을 막는다. 지류들이 다른 식물하고 좀 다른 점이 뭐냐면은 식물들은 땅 속에 뿌리를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물이나 뭐 여러 가지를 항상성을 유지를 하는데 지류들은 요 노출된 게 다예요. 표층에 노출된 게 다이기 때문에 이 자연환경 변화에 대해서 계속 방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류들이 2차 대사산물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요. 다양하게 만들기도 하고. 더 힘든 상황에 노출될수록 2차 대사산물을 많이 만들 가능성이 있어요. 남극의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12월에는 지의류가 모습을 드러낸다. 홍순규 박사는 지의류가 어떤 경로로 이 지역에 왔고 어떻게 적응해서 살아가는지 밝혀낼 예정이다. 갑자기 눈이 내리더니 날이 어스레해졌다. 남극의 날씨는 종잡을 수가 없다. 하루에도 몇 번씩 맑았다 흐려졌다를 반복하기도 한다. 남극점으로 다가가면 여름에는 해가 지지 않는 백야가, 겨울에는 해가 뜨지 않는 극야가 존재한다. 그러나 세종기지의 바톤반도는 남극점에서 좀 떨어져 있어서 여름에는 밤 11시가 넘어서야 해가 진다. 총 이동 거리는 한 40km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오면은 올해 처음으로 포란 중인 젠투 펭귄하고 턱근 펭귄한테 바이오 로고를 부착했는데요. 기계를 통해서 위도와 경도를 알아낼 수 있고요. 턱근 펭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크릴을 의존해서 살고 있는 그런 종이라고 한다면 젠투 펭귄 같은 경우에는 주식이 크릴이지만 그 물고기도 많이 잡아먹는 그런 특성을 보이는데 턱근 펭귄처럼 크릴만 잡아먹고 사는 이런 종일 경우에 바다의 상황이 바뀌어서 크릴이 사라질 경우에 적응해서 빨리 그 먹이를 바꾸거나 하는 데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생존에 불리할 겁니다. 특히 그 남극에서 우리가 연구 주목받는 이유는 다른 지역보다 지구 온난화, 환경 변화
환경 변화를 눈으로 쉽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다 오름이 줄었다 늘었다, 새로운 땅이 드러나고 새로운 땅에 다른 생물들이 들어가서 번식지를 넓혀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 연구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돌아온 홍순규 박사가 늦은 시간까지 책상 앞을 떠날 줄 모른다. 데이터 질을 보고 그다음에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되니까요. 그때그때 다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다른 연구자들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해양 생태계를 연구하는 양은진 박사도 잠을 잊은 지 오래다. 오늘 현장 가가지고 네트로 플랑크톤을 좀 채집해 왔어요. 그래서 현재 지금 어떤 플랑크톤이 지금 살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이 종들은요, 식물 플랑크톤인 살라시오시라는 종들인데요. 주로 남극해 하계에서 우점하는 종들입니다. 크릴이 이 식물 플랑크톤을 먹고 또 그 크릴을 펭귄이 먹는 그런 구조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식물 플랑크톤의 생물량이 얼마나 있느냐가 남극해 하계 연안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미경으로 확인이 끝난 시료는 곧바로 침전 용액을 부어 식물 플랑크톤을 고정한다. 이제 500ml 실린더에 얘를 부어서 그다음에 한 이틀 정도 이렇게 색 가라앉힙니다. 가라앉히고 나면 이 셀들이 여기 농축이 되거든요. 그래서 농축된 상태를 가지고 저희가 한국을 가져가게 되는데 저희가 이런 상태로 농축을 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얻은 시료는 남극해 환경 변화를 추적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